시선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엔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국회와 또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많은 피해 주민들이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예.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환경단체와 피해 주민이 대립하는 식으로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예. 사실과 많이 다르게 기사를 네. 쓴다든가 여러 가지 쟁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도 특별법을 제 나름으로 분석을 하고 또 피해 대책위 주민들 또 여러 가지 관련 관계자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산불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시행이 잘 되어야만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먼저 취지와 주요 내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네, 그 취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사상자가 187명,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뭐 10만 헥타르에 대한 피해, 뭐 3,800여 동에 대한 주택 피해다가 7,500건의 시설 피해까지 이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불가역적 파괴이기 때문에 기존 재난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국가의 피해 구제 지원이라든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그 피해자 지원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지원 재건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재난안전기본법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사실조사라는 기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금융부담 완화, 공동 영농 조직이나 스마트 농업 지원, 그리고 기존의 사각지대였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 또 산업단지 공장 피해 지원,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에다가 뭐 관광사업자 심리의료 상담 지원까지 이렇게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지방소멸 지역에 이렇게 기금을 분배하는데 2031년까지는 피해 지역이 우선 배분하는 특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에도 지방 소멸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기금은 31년까지는 이 경북, 경남, 울산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내용. 이를테면은 건강복지 돌봄, 교육, 노동, 문화에 관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뭐 추모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복 지원 제한이라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보상 지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감자인 산림 개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원이라든가 산림 투자 선도지구 지정 지원 같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 산림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역 권한 위임 특례라고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위임을 많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산림 투자 선도랑 관련해서 뭐 산지 변경 해제, 산지 전용 허가,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 같은 권한이 원래 산림청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특별법안을 뽑았는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이어서 자, 일단은 간략하게 요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주민분들이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지 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 대책위 관계자
심지어 일선 공무원 그리고 지방 의원분들조차 이 특별법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기존의 행정이라든가 정치권 네. 언론에서 예. 지금 특별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는지 그리고 네. 어떠한 내용이 비어 있는지를 설명해 준 역할을 그 허순규의 청년세가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예. 지금 쟁점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문제는 시행령입니다. 아, 특별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령 어떻게 할 오늘 것인가. 제가 방송에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피해 주민 지원 관련해서 대부분이 그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네. 다수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집을 지어줄게 했어요. 네. 집이 왔는데 네. 집에 그 건만 있는 거예요. 아, 안에 아무것도 벽도 없고 없어요. 변기도 없고 창문도 없고 집 네모난 것만 있어요. 네모난 것만 있어요. 이게 다 지어진 것일까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예전에 봄에 뭐 임미애 국회의원이라든가 일부 국회의원들은 네네. 특별법 안에 피해 지원은 70%까지는 해주자. 네. 내가 집이 2억이 피해 입었다. 그러면 1억 4천까지 맞춰주자라는 네. 그런 구체성이 있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여야 합의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랑 논의하다가 그런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들여다보면은 네. 구체적인 수치 지원 항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사실은 재산이 다 차별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 받을 수 있을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미정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 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게끔 예. 이제 치열한 어떤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다는데 10,000원 지원해도 지원한 거고요. 그렇네요. 10만 원 줘도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시행령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많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아,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 내용도 잘 모르고 시행령도 어떻게 준비되는지 잘 몰라요. 준비사항도 모른다. 네, 그 제가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정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으면은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는 시행령 초안이 준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이 시행령 초안이 아마 경상북도나 이렇게 내려왔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안동시라든가 시군에서는 시행령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그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을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동시에서도 지금 특별법에 안동시 요구사항이 들어간 것이 있을 거고 예. 안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제가 그 최근에 참여한 그 의회 간담회에서는 안동시 내부 자료에서 그 특별법 반영이 됐던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반영된 거라 볼 수 없는데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별법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그 남선면 안동시 남선면 임시주택 단지를 갔더니 한 주민분께서 그 특별법 내용을 뭔지를 모르겠다. 그 내용을 출력해가지고 크다랗게 뽑아서 어르신들 볼 수 있게 집집마다 붙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허순규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의 이장님들조차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빨리 이 자료를 만들어서 특별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라는 노력을 행정이 해야 되고 행정이 못하면 의회, 국회, 지방의회가 촉구해야 되고 둘 다 못하면 이제 언론 안동 MBC에서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특별법 관련 기사들 보면은 이렇게 얼추 분석한 기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깊게 살펴본 기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쟁점. 앞에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쟁점이 그 환경단체들이 그 난개발 관련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저는 뭐 그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게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제가 피해 지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주민들의 피해 지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난개발 쪽이 커지면은
피해 지원 예산과 산림개발 예산이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원이 아니라 개발 쪽으로 간다? 네, 왜냐하면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언론에서 정말 잘못하는 게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대립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들도 주민 생존권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 예. 난개발 예산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고 네. 주민들도 지금 피해 보상이 우선이 돼야 되지. 그런 뭐 골프장 짓는데 예산 아니 그런 것도 뭐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피해 보상에 대한 상당 부분은 시행령으로 불분명한 거죠. 피해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 근데 지금 이 산림투자지구 같은 경우는 예. 산림투자 선도지구 그 내용에서는 당연히 뭐 환경생태 지속 가능한 방향을 해야 된다. 난개발 예.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산림투자 선도지구 심의위원장이 시도시사예요. 예. 부위원장은 시도시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경남, 울산 특정정당 독과점 구조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피해지역 권한위임 특례가 시도지사한테 많이 네. 넘어갔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하세월인데 개발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렇게 뭐 비합리적인 지적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 싸움 붙이는 그런 허튼 기사 보시지 마시고 피해 지원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요구를 하는 흐름에 봤을 때는 환경단체들과 저는 오히려 연대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좀 간략히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네. 요거는 한 달 기획으로 구체적으로 살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 계속 이거 떠들 거고요. 예. 지금 이거 특별법 지금 시행령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민들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 네. 안 해줄 거면 안 해준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특별법 통과됐다고 지금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현수막 엄청 붙여놨는데 네. 막 기대가 부풀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뭐 보상은 별로 안 해준다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네. 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지금 두 가지인데요. 예. 이 시행령 제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경북 5개 피해 주민 대책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생긴. 네. 근데 유독 이 경북의 시군들이 대책위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피해 주민 대책위와 함께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년도 국회 본예산,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네. 11월, 12월 중에 국회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4명이 있죠. 피해 네. 지역에. 김영동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임정두 예. 국회의원 4명한테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넘어갈 거예요. 그 본예산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예산이 있느냐, 개발 예산이 많으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죠. 근데 보통 이게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예. 뭐 정보공개 청구하면 좋겠지만은 굳이 이거를 막 행정이 드러내지 않아요. 대한민국 법령상 12월 31일 안에 본예산 통과 여야가 합의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러면은 만약 여기 예산이 없으면은 내년도 추경으로 올라가야 되면 그러면 또 하세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수십만 도민들께 내년도 국회 본예산이 11월, 12월 중에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산불 피해 지원 보상 예산이 들어있느냐를 들여봐야 되고 이것을 예산 제대로 살펴봐달라고 김영동, 임미애, 박형수, 임정득 네 분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허승규 대표님이 제가 만난 이래로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사들이나 정치인들 네. 한 얘기를 보면은 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막 골프장 얘기만 먼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가 오히려 이 특별법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예.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주민단체랑 환경단체가 대립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난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정치권들, 시군 단체장님들께 이 특별법이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네. 좀 잘 해줘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희망 고문해서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법령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빠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대표님이 먼저 좀 지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제가 어떻게 모든 분야 알겠어요. 그렇죠. 제 방송을 듣고 네. 많은 의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뭐 이런 의견이 빠졌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저는 부족하더라도 네. 자꾸 이렇게 이슈가 돼야 이 특별법에 그렇죠.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북 네. 북부 지역에 변호사분들이 수십 그렇죠. 분이 계신데 그렇죠. 뭐 한두 분 정도는 네. 뭐 돈은 안 되겠죠. 돈은 안 되더라도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네.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 특별법 법안도 좀 분석 좀 해주시고 네. 특히 시행령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분석을 해주셔서 그렇죠. 뭐 이것이 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순규 혼자 힘듭니다. 우리 그럼요. 경북5개 우리 시군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함께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생각 우리 안동청년공감대학교 허순교 대표와 함께 산불 특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